지금부터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0년 3월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실 분은 박종석 부총재보와 이상형 통화정책국장이며 관련 팀장들도 배석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종석 부총재보입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서 통화신용정책 결정 내용과 배경, 향후 정책 방향을 수록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분기마다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대외 공표함으로써 통화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하여 금년 1월과 2월 두 차례 정책 결정 배경을 상세하게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금통위에서 향후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 주의 깊게 살펴볼 주요 고려사항으로 코로나19의 확산 정도, 글로벌 무역 분쟁 및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상황, 국내외 금융시장과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서술했습니다. 다음으로 통화정책 관련 현안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보고서에서는 참고 박스에 3가지 이슈를 수록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는데 최근 금리와 주가, 외국인 증권 투자, 신용 스프레드의 움직임을 과거 감염병 사례와 비교해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이 국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내수, 서비스 수출 및 재화교역 등 주요 파급 경로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한편 지난해 이후 하반기 이후 금융기관의 신용 공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시중 유동성의 증가세가 확대됐는데 그 특징을 분석하고 신용 증가와 투자 및 소비 등 실물 경제와의 관계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이상형 통화정책국장이 이번 보고서에 수록된 참고 박스 중심으로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화정책국장입니다. 이번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참고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 금융시장 반응을 과거 감염병 사례와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주가와 장기시장 금리가 모두 크게 하락하며 변동성이 확대되었는데 그 정도는 사스나 메르스 등 과거 사례에 비해 확연하게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정권 자금은 채권 투자의 경우 순유입을 이어갔으나 주식 투자는 과거에 비해 순매도 규모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한편 회사채 시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도 신용 스프레드가 소폭 확대에 그치는 등 신용 경기감에 아직 큰 변화는 없는 모습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가 취약해져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보다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국내 실물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타 국가에도 확산되면서 국내 실물 경제에 직간접적 영향이 파급되고 있으며 올해 국내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주요 파급 경로별로 살펴보면 먼저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 여행 수요 위축으로 서비스 수출에 상당히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 소비도 여가, 음식, 숙박 등의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화 수출은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투자에 미친 영향이 아직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생산과 투자 모두에 적지 않은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 사태가 유럽 등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 경우 코로나19 충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각 파급 경로를 통해 가중되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코로나19의 전개 상황과 그 파급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신용증가의 특징 및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금융기관의 신용 공급이 늘어나면서 시중 유동성의 증가세가 확대된 반면
실물 경제의 성장세는 둔화됨에 따라 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의 상승세가 가팔라지는 모습입니다. 2018년 이후 민간 신용 비율의 상승세를 주요국과 비교해 보더라도 빠른 것으로 보입니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 신용 비율이 꾸준한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기업 신용 비율이 최근 빠르게 상승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신용 증가는 시중 유동성 확대 등 금융 상황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실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종전에 비해 약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통화 유통 속도가 빠르게 하락하고 계량 분석 결과에서도 기업 및 가계 신용 증가의 투자 및 소비로의 파급 효과가 위기 이후 축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완화적 통화 정책의 신용 경로를 통한 실물 경제 파급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중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원활하게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미시적 정책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기자 설명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출입기자단 전소영 간사께서 취합해 대신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뉴스원 민정혜 기자의 질문입니다. 2월 금통위 당시에 한은이 제시한 시나리오는 국내는 3월 정점 이후 진정된다라는 거였는데 그 당시 시나리오를 짤 때 다른 나라 전 세계 시나리오도 이와 비슷했는지 아니면은 따로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시나리오와 지금의 상황이 얼마가 차이 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코로나19가 제조업 생산 차질에 얼마나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 관계는 조사 총괄팀장이 조사국에서 좀 생각한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말씀하셨던 그 2월 경제 전망 당시에 이제 전 세계 코로나19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 전망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 대해서는 3월 내에 정점에 이르고 이후 진정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코로나19가 중국과 일부 국가로 확산되는 것을 전제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시시각각으로 상황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그 최근의 확산세처럼 여타 국가로 이렇게 확산될 정도로는 저희가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조업 생산 차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조업 생산 차질이 최근에 이제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제조업 생산 차질도 결국에는 국내에서 그 코로나19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향후 전개되느냐, 국내외에서 전개되느냐에 좌우될 것인데 조심스럽습니다만 국내 차질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한은은 코로나19가 3월 중 정점을 찍은 후 진정세에 접어든다는 것을 토대로 성장률을 2.1%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된 것을 반영해서 당시 예상보다 경제 타격이 더 심각할 것으로 보고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그 최근 보고서를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기존 예상과 같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시중 유동성이 확대됐지만 실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악화하고 있습니다. 시중 자금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원활하게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미시적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혹시 한은이 할 수 있는 것 외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내용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앞에 질문하신 코로나19가 3월에 정점을 찍고 진정세에 접어든다는 것을 토대로 성장률을 2.1%로 전망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세계적으로 좀 확산되고 있는 걸 반영한 그런 내용인지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있는 그 채널들 내수 채널을 통한 서비스 교역, 재화 교역, 또 제조업 생산 차질을 통한 그런 채널을 통해서 국내 경제에 그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그런 내용, 그것은
뭐 지금 뭐 상황에도 같은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제 많이 확산이 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그런 채널별로 이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이 코로나 19가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많이 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다소 이게 빠르게 확산되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상당히 임팩트를 줘서 그것이 교역이나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작성한 뒷부분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유럽 등 여타 지역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어서 부정적 영향이 좀 가중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좀 더 이 컨선이 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요거 관련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게 있으면 조사 총괄팀장이 얘기하실 거 있으신가요? 뭐 그렇게 저희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끝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이제 이게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보고서는 어떻게 보면 부총재보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어떤 경로로 우리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가가 이제 주된 포커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좀 더 이렇게 확산되면 이런 채널들이 좀 더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우리 실물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좀 더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고요. 그 뒤에 두 번째 질의하신 시중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원활하게 갈 수 있게 하기 위한 미시적 정책 노력이 필요한데 어떤 게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선 지난번 금통위 할 때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25조에서 30조 원으로 늘렸었던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9일부터 각 지역 본부별로 5조 원을 이제 배정을 해서 그것을 이제 지방 중소기업에 지원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서비스 업종 이번 코로나 19로 피해를 받는 서비스 업종,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들 중에 이제 중국에 수출하는 그런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주요 업종들 같아 보이는데 그런 제조업 그런 데 대해서 지역 본부별로 자금을 배정받아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물론 한국은행이 지원하는 것은 2개월 후에 구체적인 자금이 이제 은행들한테 이제 배정이 되겠지만 은행들은 이미 대출 취급을 3월 9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타겟된 그런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으로 미시적 정책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필요하면 한국은행도 이제 그런 대출 정책을 통한 그런 타겟된 정책을 조금 더 확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외에도 꼭 대출 정책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개시장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고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먼저 이제 딱 생각나는 게 대출 정책을 통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 피해 업체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정부도 얼마 전에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해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해서 은행들하고 같이 신용 공급이라든지 보증 확충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그 미시적인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업체들에게 자금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한국은행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총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좀 더 타겟된 그런 정책, 금리 인하도 금리 조정도 저희들이 뭐 필요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뭐 추가적인 완화 여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나가겠다고 이제 금통위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 외에 금리 정책 외에도 그런 타겟된 정책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신화일보의 이소연 기자입니다. 외국인 채권 투자와 주식 투자가 반대로 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런 현상의 원인을 무엇 때문으로 보시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미국 연준이 금리를 추가 인하하게 된다면 한은도 금리 인하 시기를 정례회의보다 앞당길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채권 쪽하고 주식이 외국인들의 그 방향이 조금 뭐 다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좀 세계적으로 좀 예상보다 많이 확산되면서 금융시장에서 이제 그 경기 둔화 우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둔화 우려 이런 것들이 좀 높아졌죠. 그래서 리스크 오프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심리가 강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오프가 되면은 일단은 위험 자산에 대한 그런 그 투자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식 쪽에서 이제 외국인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채권 쪽은 아무래도 우리가 대외 건전성이 아직은 좀 양호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우세하기 때문에 채권 좀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는 채권 투자 쪽은 외국인들이 좀 투자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미 연준이 추가 인하를 하게 되면 한국은행도 좀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뭐 임시금통이나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임시금통위를 개최하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예단해서 이렇게 그 여부나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총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황을 정책 여건 변화를 적절하게 감안하면서 통화정책 운영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금통위가 판단할 것으로 그렇게 좀 원론적인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의 질문입니다. 최근 주가와 금리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금융 상황 지수 추이가 어떤지, 특히 3월 이후의 상황이 어떤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장님은 예, 최근에 이제 금리가 떨어졌지만 주가도 이제 동시에 함께 급락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가 급락은 금융 상황의 완화 정도를 그런 축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아직 그 금융 상황 지수 추정치는 아직 최근 흐름을 반영한 지수는 아직 작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주요 금융 지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은 금융 상황 변화를 면밀히 점검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 다음은 매일경제 손민근 기자의 질문입니다. 그 보고서 박스에서 가계신용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의 인과관계가 뚜렷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기준금리 인하와 가계신용 증가 사이의 인과관계 혹은 연관성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준금리 인하는 분명히 경제주체의 자금 조달 비용 하락 등을 통해 민간 신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는 통화 정책의 주요 파급 경로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과거에 했던 실정 분석 결과를 보면 금리 인하는 가계 신용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질문입니다. 기업 신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운전자금 대출이 크게 늘었다고 했는데 그 데이터는 그림에서 지난해 3분기까지 수치까지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기업 대출이 더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업 대출이 금융 안정에 뇌관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운전자금 대출이 크게 는 게 사실이고요. 늘어난 이유를 추측을 해보면 기업 경영 여건 악화 이런 부분에 좀 상당히 기인한 것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경제의 어떤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서 기업들이 예비적 자금 수요를 증대시킨 그런 부분도 작용했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체율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아직은 그런 어떤 기업 신용 부분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한 코로나19의 어떤 파급 영향이 굉장히 이제 불확실하고 그리고 적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한국은행은 이제 기업 경영 여건의 변화라든지 기업 자금 조달 상황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추가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